안녕하세요, 4학년 학생 여러분. 오늘 수학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수학 시간에는 무엇을 배웠나요? 맞습니다. 지난 수학 시간에는 곱셈에 대해서 배워봤었는데요. 이번 수학 시간에는 나눗셈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세 자리 수 나누기 몇십을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교과서는 68쪽입니다. 자, 어떤 상황인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알뜰 장터에서 팔 물건을 준비하려고 헌책 180권을 모았습니다. 헌책을 30권씩 묶으면 몇 묶음이 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하네요. 자, 친구들이 어떤 재활용품을 모았죠? 그렇죠. 헌책을. 그리고 얼마나 모았나요? 180권. 헌책을 180권 팔려고 지금 모아놓은 상황이네요. 자, 그러면 이 헌책을 몇 권씩 묶어야 된다고 하나요? 30권씩 묶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헌책이 몇 묶음이 되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헌책을 몇 묶음이 되는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그쵸? 30권씩 몇 묶음을 해야 180권이 되는지 찾아볼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거야. 30을 몇 번 더하면 180이 될지 구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나는 30에 곱해볼래. 30 곱하기 1은 30 곱하기 2는 그래서 180이 되는 수를 찾는 친구도 있고 180을 30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 헌책을 묶는 상황이에요. 헌책을 180권의 헌책을 묶는 상황. 곱셈과 나눗셈 중 어떤 식을 써야 할까요? 그렇죠. 나눗셈식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나눗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나눗셈을 하기 위해 수 모형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교과서 68쪽을 보면은 수 모형 그림이 있어요. 잠시 영상 멈추고 이 수 모형을 이용해서 우리가 180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잘 생각해 봤나요?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 모형으로 180 어떻게 나타내나요? 그렇죠. 100 모형 1개랑 10 모형 8개를 놓으면은 수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30씩 묶어야 되는데 30씩 묶으려면 100 모형을 바꿔야 되죠. 어떻게? 10 모형 10개로 바꾸면 됩니다. 여러분의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180을 10 모형으로만 나타낸 거예요. 30씩 직접 한번 묶어볼까요? 교과서에 있는 수 모형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묶어보고 몇 묶음이 나오는지 알아보세요. 자, 다 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80을 30씩 묶었더니 모두 몇 묶음? 6묶음이 되었네요. 그래서 10모형 18개가 나왔는데 이거를 10모형 3개씩 묶어보니까 6묶음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헌책 180권을 30권씩 묶으면 6묶음이라는 것을 수모형을 보니까 쉽게 알 수 있었네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거를 나눗셈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먼저 가로셈부터 보면 쓸 땐 이렇게 쓰죠, 식을. 180 나누기 30 이라고 쓰고 답은 그렇죠. 6이죠. 나눗셈에서는 이 답을 몫이라고 부릅니다. 몫이라고 불러요.
몫이 6이 됩니다. 그리고 세로셈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죠. 180 나누기 30. 늘 중요한 거,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거,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몫을 쓸 때는 항상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가장 끝에 있는 1의 자리부터 몫을 써야 돼요. 자, 그럼 30이 몇 개 들어가나요? 30이 6개 들어가고요. 30이 6개 들어가면 180. 180에서 180을 빼면 0이 남는구나. 그래서 나눗셈식으로 나타내 보니 몫이 6이고 나머지는 0이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는 곱셈으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나눗셈과 곱셈은 서로 반대 관계에 있거든. 근데 그 전에 나눗셈을 할 때 쓰는 말부터 알려줄게요. 자, 뭐냐면 180 나누기 30은 6이라는 나눗셈식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이 180은요, 우리 뭐라고 부르면 나눠지는 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앞에 있는 수는 나눠지는 수. 얘를 나누는 거니까 나눠지는 수예요. 얘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30은 뭐라고 부를 것 같아요? 180 나누기 30. 얘는 나누는 수예요. 그리고 6은 몫이고요.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나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 공부를 할 때 이런 말들을 쓸 텐데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앞에는 나눠지는 수, 그 다음에 뒤는 나누는 수, 그리고 몫과 나머지, 이 나눗셈식에서 쓰이는 말을 여러분들이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곱셈으로 확인할 때는 나누는 수에 몫을 곱하고 나머지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나누는 수 30에 몫인 6을 곱해주면 180이 나오죠. 180이 나눠지는 수와 똑같은지 확인을 해보면 돼요. 똑같네요.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69쪽입니다. 167 나누기 20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볼게요. 먼저 몫을 한번 어림해 볼까요? 167 나누기 20, 몫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나요? 여러분들 각자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167 안에 20이 몇 번 들어가나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167 안에 20이 몇 번 들어가나? 20이 5번? 6번? 7번? 곱셈으로 확인해 보면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은 숫자를 찾는 거야. 27번 들어갈 것 같아. 140? 한 번 정도 더 넣어볼까? 20이 8번 정도 들어가겠다. 160? 167인데? 한 번 더 해볼까? 20이 9번 들어가면 180. 180보단.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20의 곱셈식을 봤을 때 167, 나눠지는 수 167은 어느 곱셈식 결과의 사이에 있을까? 20 곱하기 8과 20 곱하기 9 사이에 있겠네요. 그럼 책 167권을 20권씩 묶어봅시다. 9묶음을 만들 수 있을까? 아니지. 9묶음을 만들려면 180권이 필요하니까 9묶음까지는 만들 수가 없고 우리 8묶음까지만 만들 수 있겠네요. 그럼 잘하니까 세로셈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영상 멈추고 교과서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계산해 보세요.
주사위 2번에 빈칸을 채우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 했으면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보세요. 자, 지금 시작해보세요. 자, 다 했나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22 몇 번? 그렇죠. 8번 들어가고요. 22 8번 들어가면 160이죠. 자리를 잘 지켜서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167에서 160을 빼면 7이 남아요. 7에는 20이 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눗셈은 여기서 끝이야. 그럼 몫은 8, 나머지는 7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곱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나누는 수의 몫을 곱한 다음에 나누는 수의 몫을 곱하니까 160이 나오고 여기에 나머지를 더하면 167. 아, 나눠지는 수인 167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건 잘 계산한 거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몇 번 더 연습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영상 멈추고요. 교과서 69쪽에 주사위 3번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중요한 거, 세로세모로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 꼭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됩니다. 다 했으면 그리고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도 곱셈으로 확인해 보면 좋겠죠. 자, 지금 시작해 보세요. 네, 다 했나요? 490 나누기 70을 하면 몫이 7, 나머지가 0이 나오고요. 414 나누기 50을 하면 몫은 8이, 나머지는 14가 나와요. 그리고 598 나누기 60, 세로셈이죠? 60이 몇 번 들어가나요? 9번 들어가고 60이 9번 들어가면 540, 그 다음에 나머지는 58, 그래서 몫은 9, 나머지는 58. 이렇게 우리가 나눗셈 문제를 해결해 봤어요.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익힘책 44쪽과 45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오늘 배운 나눗셈 내용, 곱셈보다 나눗셈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많거든요. 차근차근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렵다면 영상을 다시 보거나 아니면 교과서를 나 혼자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익힘 지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다 풀어봤으면 정답 한번 확인해 봐요. 1번 문제입니다. 240 나누기 40의 몫을 구해보세요. 자, 빈칸에 알맞은 수 40 곱하기 4는 160, 200, 240, 280, 320. 몫은 40이 몇 번 들어가요? 6번 들어갑니다. 자, 2번 문제. 몫은 4, 나머지는 선생님이 좀 몫부터 먼저 알려줄게요. 몫은 4, 두 번째는 5, 세 번째는 6이고요. 나머지는 0, 30, 60 이렇게 나와야 되네. 그 다음 3번 문제. 몫이 작은 것부터 차례로 기호를 써보세요. 하나하나 다 몫을 구해보면 알 수 있겠죠. 몫이 가장 작은 것은 리을 4가 나오죠. 그 다음은 니은 5가 나와요. 그 다음 기역 8이 나오고요. 디귿 이렇게 9가 나오니까 이렇게 알 수 있었네요. 그 다음 4번 문제. 계산을 하고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항상 세로셈을 할 때 뭘 해라? 자리를 잘 지켜라. 60이 처음에 8번 들어가죠. 6, 8에 48인데 60이니까 48에 10배를 해주면 480.
그럼 513에서 480을 빼면 33. 33 안에는 60이 더 못 들어가네요. 그럼 나눗셈은 여기서 끝이야. 계산한 결과도 확인해 볼까요? 60 곱하기 8은 480이고요. 480에다 33을 더하니까 원래 나눠지는 수였던 513과 똑같구나. 이건 계산을 잘했네. 이렇게 확인도 하셔야 됩니다. 자, 5번 문제. 수일이가 268쪽인 동화책을 매일 40쪽씩 읽으려고 한대요. 40쪽씩 며칠 동안 읽고 마지막 날에는 몇 쪽을 읽어야 할까요? 나눗셈식은 268 나누기 40. 정답은 6일 동안 읽고 그 다음에 28쪽 남네요. 자, 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만들고 풀어보는 건데요. 잘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우개가 720개 있습니다. 이 지우개를 4학년 학생들 90명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지우개를 몇 개씩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식은 720 나누기 90이고요. 이거 해결해 보면 8개가 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번 시간 몇 십으로 나누어 볼까요? 하는 나눗셈 문제를 해결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몇십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몇십 몇으로 나누어 보는 나눗셈식을 계산해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다음 시간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이해를 잘 한 후에 다음 수학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